근신경 통증 조절학회의 1강에서 5강 수업 중에 1강 기초 수업입니다. 초급과정 38번 강백은이 강백은. 강자가 넓을 강자입니다. 저 넓은 강야에 뭐 이런 가사가 있죠. 그런 것처럼 강자가 넓을 강자. 그리고 강자처럼 넓을 강자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한자가 넓을 할자. 그래서 옛날 사람이 할배근이라 말하는 사람들 봤죠. 그러니까 뭐 할배근이 어디다 할배근 그러나 그러면 어때요? 그 할자도 넓을 할자예요. 넓을 할자. 할주로 들어봤어요. 할주로. 비행기가 내려앉는 할주로. 뜨는 할주로. 넓은 할주로. 그리고 배, 등배자. 그러니까 넓은 등근이에요. 넓은 등근. 그래서 신용어는 넓은 등근이고 옛날 용어로는 한자식으로 강백은이에요. 그죠? 영어로는 라티시무스 도시. 머슬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이런 영어도 있다는 것도 뭐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다 검색하면 이거 뭐 발음 누르면 다 나오죠. 그거 가지고 연습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필요하시다면. 근데 그렇게까지는 임상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다라는 이해 정도로 가시고 뭐 영어까지 다 외우고 싶으면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무 단어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세요. 처음에는. 자, 기시정지나 신경작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작용이 기능입니다. 작용이 기능 같은 개념이에요.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116페이지 보시면 그림을 볼게요. 밑에 A, B하고 그림이 있다. 그죠? 포인트가 일단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포인트는 지금 밑에 있죠. 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어요. 겨드랑이 쪽에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늑골 쪽 있죠.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위에 있는 포인트에 대한 방사통을 해놓은 거예요. 색칠이 어디로 가죠? 붉은색이 지금 날개죽지 있죠. 날개죽지. 이 밑에 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오면서 어디로? 이렇게 해서 팔로 내려갑니다. 새끼손가락 쪽으로 안쪽 면을 따라서 쭉 따라와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통증이 새끼손가락까지 퍼져나가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밑에 포인트 있죠. 117페이지 다음 장 넘기시면 117페이지 포인트가 요 늑골 쪽에 있는데 그래서 그 요 부위 있죠. 요 부위 늑골 있죠. 여기 하부 늑골 쪽에 포인트가 형성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풀 때는 승모근 1, 2번 맞으셔서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뜯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게 유착되어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뼈를 긁듯이 이제 기술을 부리면서 촉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풀기도 하고. 그래서 풀 때는 막 뜯듯이 이제 테크닉을 안 합니다. 부드럽게 지나가면서 여기를 푸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얘가 안 좋을 때 어디로 가죠? 어깨 앞쪽이 아프면서 옆구리가 아프면서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그래서 강백은이 허리를 아프게 하는 근육. 강백은이 허리를 아프게 하는 근육. 그래서 3번의 정상 보기 전에 이 말풍선 한번 볼게요. 금방 했던 그림에 대한 빨간색이 여기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뭐라고 표현하는지. 1번 어깨뼈 아래 각이 아파요. 자, 어깨뼈에 얘를 어깨뼈라 그래. 날개뼈라 하기도 하고 구용어는 견갑골이라고 하고 스카풀라라고 하고 이 밑에 있는 각 아래각 하각이라고 그러죠. 이쪽 부위에 이제 통증이 오고 심한 경우는 어디? 어깨의 후부까지. 심하면 어디? 여기 후부까지 통증이. 심하면. 안 심하면 여기. 심하면 여기. 그 다음에 위팔, 아래팔, 손의 안쪽 면을 따라서 약지, 소지까지 통증이 확장돼요. 그 소지와 약지까지, 사오지까지 통증이 이렇게 퍼져서 안쪽을 따라서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2번 등에 담이 들었다고 하면 통증이 고정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등에 담 든 경우 있죠. 등이 담. 이쪽 부위가 등에 담이 들리는 경우가 강백은이에요. 주로 이제 큰 거 들 때. 이때 강백은이 힘을 많이 써요. 작은 거 들 때는 작은 다른 근육이 쓰고. 그래서 큰 거 들 때. 지금 김장철이니까 어때요? 아줌마들이 막 긴장을 담고 어머니들 긴장을 담고 어때요? 이제 뭔가 담긴 걸 큰 걸 들고 이렇게 옮길 때 김치를 옮길 때 어때요? 강백은이 담이 걸려갖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계절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117페이지로 가시면 3번 해가지고 말풍선 안에 있다 그죠? 어깨 앞 여기 앞 통증과 옆구리 여기에 지속적인 수심이 있고 통증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가 아프다 보면 나중에 이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표현해. 허리가 뻐근하게 아픈 거. 심하진 않은데 뻐근하게 아픈 거. 이게 강백은이. 그래서 우리가 강백은이 안 좋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때요? 기립근도 안 좋아지니까 강백 큰 근육이 안 좋아지니까 기립근이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강백은의 수축력을 주면서 일어날 때도 강백은의 힘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강백은의 수축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통해 갖고 일어나는 게 아이고 하면서 허리를 잡고 일어나죠.
그게 이제 강배근이 고장나고 하구근이 문제돼서 척추 기립근까지 고장이 났을 때 그런 자세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배근 풀고 하구근 풀고 나중에 척추 기립근까지 풀어주면 가뿐하게 일어나죠. 이거 언제 그랬냐듯이 이런 거 풀어주면 쉬워요. 그래서 이런 근육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근육을 트리포인트를 정확하게 촉진하고 풀어주면 진짜 쇼하듯이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고 숙이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한 번 몇 번 맞았더니 탁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육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다양한 막 테크닉들을 해주면서 막 한 번에 효과를 주면서 와 하는 것들 있죠 다. 그런 쇼들은 싹 다 근육 질환을 가지고 진단을 평가를 내리고 그런 환자들만 딱 가지고 와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힘줄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신경에 문제 생긴 사람 어때요?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 한 번 맞았다고 이제 안 아파요, 좋아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쇼를 할 상대가 아니야. 어떤 사람 가지고 쇼를 해요? 근육질 한 번만 만져도 바로 통증이 줄어서 안 되던 동작이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 지금 유튜브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죠. 그거 가지고 지금 일반 그 쏘가가지고 넘어가지고 쏘은 거 아니죠. 그걸 보고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와 이러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요거 다 배우고 할 줄 알면 여러분들도 그거 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아주 쉬운 초보 단계의 테크닉들이에요. 초보 단계의 테크닉들. 보통 어려운 질환은 30배, 50배 넘어가야 낫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와 하는 게 없어. 한 번 했다고 표가 안 나요. 30번 치료했는데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려운 병인 거예요. 한 번에 하고 와 하는 거는 그거는 근육병. 알겠죠? 아주 쉬운 단계. 트리거 포인트만 풀어버리면 찾아가고 촉진하고 풀어버리면 금방 효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고 이거는 1단계를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는 심각하기 때문에 저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증상을 보시면 3번의 증상 1번 잘 낫지 않는 악성적인 견갑파. 견갑파가 뭐예요? 그 이제 견갑골 밑에 여기 악성적이다. 잘 안 나요. 그리고 중흉부 흉인데 흉이 등이죠. 가슴이죠. 그러니까 이 가슴을 흉부를 여기를 흉부라 그래요. 흉추라 그러죠. 그래서 요 부위 중간 부위 요 부위의 통증은 자세 변환이나 각종 이완술 등에 의해 쉽게 진통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오랜 시간 고정된 자세로 있다가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증이 약간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근육 수축이 한다니까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낫겠죠? 하지만 잘 안 나요. 왜 잘 안 낫냐? 어디를 풀어야 되는 거죠? 여기를 풀어야 돼요. 여기가 아픈데 여기를 막 아무리 이래 해도 안 돼. 기립근을 늘리고 스트레칭해도 안 돼. 겨드랑이 쪽 만세를 시켜놓고 이걸 스트레칭 시킨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구두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정확하게 풀어버리면 어때요? 이쪽에 있는 문제가 확 해결돼 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다 여기 만져보면 엄청 안 좋아요. 강배근이 다 굳어 있단 말이야. 여기를 싹 풀어야 돼. 여기를 양쪽을 다. 그래 애가 관리라는 것은 어때요? 강배근하고 이쪽에 있는 근육들의 강배근, 대원근, 소원근의 이 근육과 그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대운근과 소흉근과 그 다음에 정거근의 라인을 이걸 다 풀어주고 상하삼두근의 장두 그죠? 그리고 요 앞쪽에 있는 요 삼각근이라든지 이쪽 이런 근육들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된 게 문제가 있다 싶은 거는 다 풀어줘야지만 여기가 깨끗하게 순환이 잘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어때요? 오랫동안 노폐물이 머물러 있으니까 악취가 나겠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액취라 그러죠. 액취. 암내라고 흔히 말하는 게 생기는 게 이런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문제됐을 때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내리간 쪽은 강배근이나 상하삼두근이나 뒤쪽에 있는 근육과 함께 여기 겨드랑이에 문제를 주고 올라간 쪽 배트는 요 앞쪽에 있는 대흉근의 흉골지나 쇄골지 그다음에 상근 전부 이런 앞쪽에 있는 그리고 전근근의 중부순위와 상부순위 이런 근육들의 문제에서 여기에 순환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의 테크닉은 무조건 달라야 돼요. 이 개념도 이제 제가 책을 써서 싹 정리하면 이제 그런 쪽으로 다 바뀔 겁니다. 앞으로. 참고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지금 우리 학회가 제일 먼저 이렇게 모든 부위를 다 정립을 하고 정리를 한 단계입니다. 또 다른 데서 또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단체가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다른 데 또 가시면 이런 얘기를 듣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아무도 달걀을 깨어서 세우질 않았는데 콜럼버스가 가고 탁세우기 나도 하겠는데 하고 따라하듯이 나도 그 방법이면 세웠지 가듯이 막 그래 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 안 했지만 남이 한 거 아니겠어 하면서 얼렁뚱땅 어때요? 첫 시작한 사람을 조금 이렇게 낮출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분명히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오픈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책을 쓰든지 특허를 내든지 논문을 써야지만 나중에 그런 논쟁에서 벗어나야. 그래서 삼성이나 애플도 어때요? 삼성 그 스마트폰 만들고 이런 거 특허 전쟁 막 일어났었죠 그때. 그래서 누가 했니 뭐 했니 하면서 막 난리가 치잖아요, 그죠? 이 학계도 똑같아요. 학계도 그 학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모든 분야가. 자, 정상에 보시게 되면 2번에 보면 냉장고와 같이 큰 물체를 옮기기 위해서 팔을 상방 왼쪽으로 이렇게 하고 벌려서 이렇게 힘쓰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큰 냉장고라든지 지금 장마가 아니라 김장철처럼 또 뭔가를 큰 김치를 많이 싹 싸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동작을 했을 때 강배근이 잘 고장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3번에 보면 많은 하부 요통에서 강배근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이거를 근데 몰라가지고 강배근 안 풀고 기립근 푼다든지 요 바른 거 바로 들어가. 요통 그럼 요 바른 거 가면서 요통의 대장은 누구죠? 요 바른 거 가면서 요 바른 걸 막 푼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야. 강배근이 힘이 없어서 라운드 숄더가 된 상태고 또 떨어지는 상체를 잡기 위해서 기립근이 많이 필요해져 가지고 이제는 속에 있는 이 근육이 힘을 안 써야 되는데 요 바른 거 힘을 써버린 거야. 그죠? 근데 강배근이나 기립근이 힘이 있으면 어때요? 요 바른 거 힘 쓸 일이 없죠? 풀 필요가 없어. 근데 강배근이 고장나고 강배근 통증이 요 바른 통증이 왔다 그러면 요 바른 고장나서 그럼 이미 뭐예요? 강배근과 기립근과 하부 부분은 이미 다 위에서 문제가 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돼. 그래서 뭐예요? 요 바행이 대장일 수는 있지만 요 바행을 먼저 치면 안 돼. 먼저 풀면 안 되고 테크닉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그리고 오른쪽 왼쪽 테크닉이 달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넘어가시면 4번에 통증의 원인과 활성화 요인 있죠. 반복적으로 전삼방으로 팔을 뻗어서 큰 물건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운반하는 작업. 그럼 만약에 내가 주류 회사를 한다. 그럼 어때요? 맥주 박스든 뭐든 뭐 옮기고 막 이렇게 해야겠죠. 그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모든 직종들은 다 이 강배근이 고장날 수 있단 말이에요. 강배근. 그런 직종을 가진 사람들 돼요. 강배근을 열심히 풀어야겠죠. 그러면 강화와 인환이 이루어지면서 탄력적인 좋은 근육을 가지겠죠. 근데 계속 일만 하면 어때요? 근육이 문제됐다가 힘줄이 문제가 됐다가 관절까지 영향 주면서 신경을 누르면서 이렇게 몸이 더 나빠져 버리겠죠. 그래서 일만 한다는 것은 몸이 나빠지고 일이 끝난 뒤에 운동을 하러 가서 그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내는 행위를 해줘야 돼.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든 저녁에 운동하든 자기 스타일대로 내 컨디션이 좋은 날 운동하면 되죠. 아침이 좋은 사람은 아침형 인간으로서 운동을 하고 밤에 내가 에너지가 넘치고 하는 걸 좋으면 밤에 하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해갖고 내 몸을 항상 푸는 시간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우리 몸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막 쓰다 보면 어때요? 빨리 망가져갖고 나이 들어갖고 뭐 40도 안 되는데 50도 안 되는데 막 몸이 아파가지고 그 이후로 인생은 그냥 힘든 인생을 사는 거죠. 힘든 인생을. 자, 2번에 보시면 등짐을 많이 지는 경우에 힘을 쓰는 근육입니다. 이제 등짐을 질 때 어떻게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지고 가죠. 아기를 업어도 마찬가지고 강백은 힘 많이 써요. 강백은 이렇게 있는 자세가. 그래서 이런 동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강백은이 빨리 고장납니다. 빨리. 그러니까 많이 썼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기 때문에 문제야.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강화 운동이니까. 근데 그거를 많이 쓰고 나서 풀어야 되는데 안 푼다는 게 문제인 거야. 항상. 그래서 이 트릭 포인트를 찾아서 풀어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3번에 보면 갑작스러운 스트레칭이나 기지개 등에 의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게 돼요. 안 하다가 이런 근육 한 번도 내가 팔을 올린 적이 없다가 몇 개월 동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공부를 오랜만에 하니까 어떻게 하품도 나고 지루하고 하니까 기지개도 펴고 막 이러다 보면 이때 답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기지개 하다가 강백은을 안 쓰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안 쓰다가 갑자기 쓰게 되면 강백은 같은 경우 우리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뭔가 당긴다든지 무거운 걸 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육체적인 그런 무거운 걸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몇 년 만에 이사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이런 일이 많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하다가 아팠어요? 물어봐요. 어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와서 뭐 별로 그때가 아팠는데 하고 났더니 아파요. 그럼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강백은 아니면 많이 숙여 기립근 아니면 그렇겠죠. 요방이면 분명히 심해서 왔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겠죠. 그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탄탄한 브래지어 끈 있죠. 이게 압박을 주면 강백근이 폐색이 돼하고 눌려가지고 안 좋아져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남자를 두드려 패다가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이제 2차 성징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는 순간부터 이제 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성들의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강백은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는 딱 그 나이 때야 순간적으로. 남자는 그때 더 급속하게 강백은이나 이런 근육들이 발달되고 남성 호르몬도 나오기 때문에 더 이제 근육들이 발달되는 시기고, 여자는 어때요?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어때요? 여성 호르몬 나오면 몸이 부드러워지면서 유연해지면서 순해지는 성향을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 호르몬 자체가. 그래서 여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성향들을 이야기해. 근데 여성이지만 또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온 여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걸 크러쉬 하겠죠. 막 어때요? 터프한 여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학교를 다니면 그런 여학생들이 항상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죠. 그 막 여자들한테 막 그거 하고 고백받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잘못 빠지면 이제 레즈비언 되는 것이고, 잘 되면 그냥 인기 있는 여자가 되는 것이고 친구들한테.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성 호르몬 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여성 호르몬 나오는 애들 어때요? 여성스러운 성격을 가진 남자들도 있죠. 그런 애들이 잘못되면 이제 또 게이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성의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호르몬적인 영향이 상당히 커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잘못 태어난 거 아닌가 하면서 막 이제 여성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내가 자연스럽고 그게 그냥 편하고 좋은데 남성스러운 모습보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체성을 느끼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호르몬적인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신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게 따로따로일 수는 없어요. 같이 갑니다. 같이 항상 몸과 마음은 함께 가기 때문에 따로 안 생겨요. 자, 118페이지 다음 장을 넘기시면,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 허리를 바로 펴지 않고 일하는 것도 만성적인 긴장의 원인이 된다.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작업을 해, 아니면 일을 해, 컴퓨터를 해, 어떻게 돼요? 내가 우정하게 숙여서 강백은 늘린 상태에서 일하는 상태. 그러면 떨어지는 상체와 내 팔을 잡기 위해서 어때요? 머리를 잡기 위해서 강백은이 힘을 쓰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일해야 돼요? 떨어지는 거 없이 잡을 거 없이 탑 쌓듯이 앉아 있어야 돼. 머리도 숙이면 안 돼. 그러면 책은 어떻게 봐요? 뭐 어떻게 봐요? 책 받침으로 하고 딱 안 숙이고 봐야지. 왜 책을 이렇게 하고 내가 숙여? 책이 나에게 정보가 와야지. 내가 왜 책한테 가? 이렇게 있고 딱 책이 나한테 와줘야지. 그죠? 밥을 먹어도 내가 왜 밥한테 가? 밥이 나한테 와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이렇게 먹는 게 정상이고 내가 이렇게 먹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그러기 때문에 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뭐 가난한 나라 갖고 다 가난한 게 정상이라 말하면 안 되죠. 북한에 갖고 다 임금 타다반도 그게 당연하면 안 되죠. 아무리 많아도 옳은 거는 옳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래도 나는 이렇게 발라야 된다. 사자성어로 공개일학. 단무리 속에 학 한 마리처럼 맞는 사람은 항상 소수고, 그 맞는 게 소수라 하더라도 맞다 싶으면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알게 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느껴서 그럴 수도 있고 나의 선택이죠. 자, 나는 이렇게 살 것이야. 나의 선택입니다. 나는 이렇게 안 살래. 이거 뭔가 떨어지는 걸 잡아야 되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걸 알았어. 나 이제 이래 안 살래. 나 이거 이렇게 살래. 선택이에요, 선택. 이게 힘들어, 피곤해.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래. 처음에 힘들지만 해보니까 어때? 이게 더 효율적이야. 에너지도 적게 쓰고 몸도 안 아프고 피곤하지 않는 자세야. 라고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바꿔버리는 거죠. 선택입니다, 항상. 선택.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기 힘들어, 피곤해. 하지만 나는 선택이야. 나 갈래. 하면 더 좋은 거 아니까. 피곤하고 귀찮고 게을러도 나는 나를 싸워서 이길 것이야 하고 하는 거죠. 남은 못 이기지만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나를. 남하고는 백날 싸워도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해갖고 힘으로 이기든 말로 이기든 뭘 이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굴복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진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설득이 되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마음까지 완전히 굽혀야 이긴 건데, 보통은 어때요? 마음은 못 이기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야. 나중에 어때요? 소심한 복수를 하든 아니 뭐 잘못됐비라고 살을 날리든, 그죠? 기도를 하든 아니면 저주를 하든, 그죠? 아니면 또 뭔가가 있으면 도와줄 게 있으면 안 도와주든 방해를 피든,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어려울 때 더 낭떠러지게 밀어피든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마음이 나쁜 쪽으로 이제 삐딱해져 있으면. 그래서 남하고는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누구하고 싸워요? 나하고 싸워요. 남이 뭐라 하면 하나는 그걸 나한테 풀어요. 어떻게 풀어? 운동을 해빈다든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해빈다. 쓰기 나니까 막 공부를 해. 화가 나니까 막 그 화를 운동으로 에너지를 막 분출시켜. 화가 나니까 막 공부를 열심히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좋은 쪽으로 내가 푸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상당히 좋아요. 아니면 막 노래를 열심히 불러버리든지,
그죠? 그 올라오는 막 이런 것들을 뿜어내버리란 말이에요. 남한테 아닌 나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의 방향으로. 그러면 노래라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몸이라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라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남한테 싸우면 어때요? 후회만 남죠. 괜히 내가 그랬다, 괜히 너무 심하게 그랬다 하면서. 그리고 6번에 보면 엎드려 잠을 자는 습관,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만성적인 손상이 있어요. 엎드려서 잘 때도 어떻게 자요?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또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더 안 좋겠죠. 그리고 옆으로 자는, 웅크려 자는 사람들, 새우 자는 사람, 똑바로 누워 잘 때도 그때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누가 건강한 거예요? 대자로 잘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똑바로 뭐가 안 좋든 뭐 이상한 소리들 많죠. 다 모르면서 나온 SNS에 나온 다양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호수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판단력을 자기 가지고 있어야 돼. 저거는 건강 이론상 맞는 것 아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막 자극적으로 해야지만 그 SNS를 보기 때문에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좀 뭔가 막 이렇게 꾸며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몸에 대한 분야에 우리가 있으니까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판단력을. 그리고 마지막 7번. 자전거 타기나 혹은 테니스, 그 다음에 골프 등의 상지를 사용한 운동을 처음 시작하다 혹은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자전거를 많이 탈 때도 어떻게 타요? 다리만 쓰는 거 아니죠? 가기 위해서 팔을 당긴단 말이에요. 당기면서 강배근을 쓰면서 자전거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체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상체 힘이 있어야 하체도 훨씬 더 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회전할 때 어때요? 이쪽이 늘어난 거고 이쪽이 짧아진 거고 채를 이렇게 들었죠. 이 상태에 이렇게 치면 어때요? 이쪽은 또 늘어나고 이쪽은 또 짧아지면서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죠. 강배근을. 그래서 강하게 많이 쓰게 되면 골프 환자들도 많이 온다. 골프 때문에 문제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골프 한다 그러면 기본으로 강배근이나 이런 근육은 무조건 관리해줘야 되고 풀어야 되는 근육입니다. 항상 풀어줘야 될 실효적인 근육이다. 골프 선수나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십시오.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테니스도 어때요? 이렇게 하고 강배근이 이쪽이 오른쪽이 짧아지죠. 늘어났다가 늘어난 것을 이렇게 하고 치죠. 그죠? 두 손으로도 이렇게 해도 똑같고 야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강배근을 쓰는 모든 근육들이 해당돼요. 여기 이제 그런 등이라 그러면 나머지 기타 등등 그러면 어때요? 나머지도 비슷한 케이스를 다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요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동작은 모든 것들 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탁구를 쳐도 마찬가지야. 강백을 쓰잖아 이렇게 탁구를 치면 몸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치죠. 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쳐요? 몸은 회전하고 강백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이거 팔만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팔 아프다 그래. 잘하는 사람 원래 어떻게 해요? 갔다가 몸으로 치고 다시 몸으로 들어오고 또 몸으로 치고 빨리빨리. 그러면서 뭘로 쳐요? 엄지발가락에서부터 이렇게 회전이 골반을 쓰고 그 다음에 골반부터 쓰면서 어때요? 몸통이 돌아가는데 여기서 강백근이 도와주고 그래서 하체부터 움직이고 이걸 하단전이라고 했죠. 하단전의 에너지를 쓰면서 그 다음에 중단전을 쓰면서 그 다음에 팔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몸을 써야 되는데 몸은 안 쓰고 팔다리 사지마만 움직이고 있는 거지. 허우적거린다 그러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수영을 해도 어때요? 팔만 쓰는 개헤엄처럼 막 하는 거야. 근데 원래는 어떻게 몸으로 막 붕 몸을 썼다가 갔다가 그죠? 아니면 자영을 해도 몸이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몸이 가니까 팔다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해갖고 어때요? 잘못 쓰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다 생기는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하체 쪽을 내가 잘못 써도 강배근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강배근이 문제가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체 쪽에 잘 못 쓰는 기능 부진이 있는지 찾아서 그 기능 부진도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이먼 트러벨 선생님이 처음 두 분이 책을 쓸 때 제목을 뭐라 줬다고요? 마이오파셜 페인, 그러니까 근막 통증, 증후군, 마이오파셜 페인 앤드 디스펑션, 기능 부전. 그래서 기능 부전 때문에 다른 부위에 보상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는 그런 개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다고 또 강배근만 치료하고 강배근이라는 거 진단을 했다 해도 또 근데 그 위에보다도 뭘 생각해야 돼? 금방처럼 기능적인 문제들, 기능 부전의 문제 때문에 그 근육을 많이 쓰는 건 아닌가 라는 사고까지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 앞부분, 걔가 고장나는 이유는 3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죠. 위아래가 안 도와줘서 그런 건지, 앞뒤 놈이 안 도와줘서 그런 건지, 좌우가 안 도와줘서 그런 건지, 기본적으로 뭐 한 3가지 정도 생각. 그래서 주동이냐, 기량이냐, 힘력의 문제냐, 이런 기본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하나의 근육을 봐야 된댔죠. 요게 딱 기본. 이게 기초. 지금 이 기초 수업 들으면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기초 수업이야.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게
자, 강백은도 요로까지 하실게요.